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설국열차 5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니콜라스 베르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가 1656년도에 그렸다고 하는데, 칼리스토를 발견한 제우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신화에서 따온 거죠. 제우스는 아주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베르테르 같은 존재였죠. 어린 자신의 진정한 행복, 엄마 뱃속에서의 자궁, 그런 엄마로부터 받았던 모든 완전한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막 옮겨다닌 그런 바람둥이였어요. 제우스는. 그래서 헤라한테, 아내인 헤라라는 신에게 또 발가게 돼서 이렇게 경을 치기도 하는데, 그 버릇이 진리가 되지 못했으니, 말이 신이지 사실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투사한 존재에 불과하니 결국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 제우스는 원래 자기 본성대로 또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지금 막 칼리스토라는 절세 미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칼리스토라는 여인은 입술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누군가 그 입술을 보면 키스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였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종달새가 쥐저기는 것처럼 정말 사람의, 이렇게 남성의 그 마음을 아주 애끓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를 또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인을 제우스가 발견했으니 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헤라를 놔두고 바람을 폈죠. 그 여러 번 경험하고 제우스를 잘 아는 헤라가 당연히 감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내비는 없어도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여신인데,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했는지 당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잘못한 놈은 제우스인데 신이라고 하니 못 건드리고, 결국 이 칼리스토만을 이렇게 해코지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입술이 아름다우니 네 입술을 짐승의 입술로 만들어주고, 네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니 울부짖는 괴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털로 가득하게, 이렇게 해서 칼리스토를 뭐로 만들어 버렸냐면 곰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칼리스토는 이 곰인데 안에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은 곰 이렇게 돼서 뭘 만나도 겁나서 도망다니고, 이런 존재인데, 나중에 사람인 자기 아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둘을 이제 하늘의 별로, 그래서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로 이렇게 둘을 곰으로 만들어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행복 소망을 이 칼리스토라고 하는 고음이 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한 그 이유는, 우리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코 도저히 이게 감이 와닿지 않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나와 우리 저번 시간에 요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와 또 다른 아이 그 둘이 누구예요? 햇님이 달님이죠, 뭐. 네. 그래서 그 햇님이 달님이 실제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누구요? 남궁민수와 커티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 둘이 이 죽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고귀한 삶이 존재하지 않는 행복이 없는 그런 곳을 폭파하고 그래서 옛자를 죽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그 산꼭대기에 곰 한 마리가 있어요. 백곰 한 마리가. 네.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갑자기 웬 곰이냐.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곰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곰이 있다는 건 그 밑에 사슬의 밑에 있는 동물들이 산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바깥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먹고 먹히는 그런 자연 질서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곰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궁색합니다. 네. 저는 이 글을 쓴 사람, 이 원작자가 실제 곰을 넣었는지 아마 넣었겠죠. 이게 왜 곰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과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고요.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설국열차가 내재하고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한다면 곰은 필연입니다. 두 아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곰을 봤어요. 그건 사실은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니콜라스 베르햄이 그린 칼리스토를 발견한 제우스라는 그림에 나타난 그 여인의 삶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칼리스토라는 여인 말고 또 다른 곰의 여인을 여러분들이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작자가 이걸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곰의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야 하냐면 우리 한국의 단군 신화로 넘어가야 해요. 네. 단군 신화에 누가 나옵니까? 곰 여인이 나옵니다. 옥녀. 예. 그 단군 신화는 곰을 숭배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무슨 인간이 곰을 숭배합니까? 네. 네.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설국열차와 설국열차 밖에 죽음과 생명의 그 이원론적인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이야기가 또 그 단군 신화에 숨어 있어요. 그것과 설국열차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군 신화를 보면 천재가 나옵니다. 하늘의 황제죠. 그러니까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는 하느님 뭐라고 부르건 어쨌든 초월적 존재가 나오는데 그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이름이 환웅인데 단군 신화에서는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정말 참 사랑의 존재. 제우스의 사랑은 아닙니다. 네,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의 사랑이 아니라 제우스의 사랑은 욕망이죠. 욕망과 집착, 소유욕이죠. 소유욕, 무책임한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조건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런 존재인데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기호로 표시된 존재는 사랑의 존재예요. 참 사랑의 존재. 누구를 사랑했느냐?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네, 진리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근데 와 보니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 이 말은 세상에 곰하고 호랑이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칼리스토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곰과 같은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호랑이와 같은 사람의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 같은 사람과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에 그 사랑의 존재가 사랑으로 와서 자신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빛처럼. 그러니까 그 존재가 사랑이니 그 존재가 오기 전에는 세상은 사랑 없음이죠. 그래서 사랑 없음의 존재로 사랑을 받지 못,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따르면 진정 사람은 사랑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이 왔고 두 종류의 사람이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사랑이 왔으니 무엇을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했겠죠. 그 고백을 곰과 호랑이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나니 내가 사랑을 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웅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칼 구스타프 융의 아니무스라는 것이고 그 두 존재는 여성이 되어야 된다. 아니마로 사랑을 받는 이 땅 또는 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인이 되어야 한다.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씨를 뿌리는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남녀 뭐 이런 그런 것과는 남성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차이, 그냥 단순한 차이죠. 정자를 뿌리는 존재와 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사랑일 경우에는 그냥 욕망의 씨, 제우스처럼 욕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사랑의 씨를 뿌리는데 그 참 사랑의 씨는 곰에게 호랑이에게 뿌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그 둘은 그 사랑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즉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존재, 생물학적 여인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단군 신화 이야기는 그 제우스에 의해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아서 헤라에 의해 곰이 된 칼리스토, 그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우스의
그 욕망에 대응해서 함께 놀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칼리스토 역시 욕망의 존재다. 그것은 행복감의 존재다. 그 행복감의 존재에 대해서 헤라가 벌을 내렸는데 곰이 되도록 한 것은 인간을 곰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너의 삶을 보면 너는 진정 사랑을 아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그냥 동물과 같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곰으로 만들었다는 거, 곰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곰인 것을, 그런 동물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곰이 된 그 존재에게 제우스가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 내려온 거죠. 진짜 사랑이 와서 너를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거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곰이나 호랑이나 둘 다 행복감, 짝퉁 행복, 욕망, 그 세 가지 행복감의 종류, 그 선악과를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공허하게 그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왜 동물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동물도 몸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은 그 부분을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은 동물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데 다만 그 경험이 인간처럼 교육을 통해서 급속도로 경험의 정보가 축적이 안 되고 매번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준이 아주 미미한 거예요. 몸과 마음의 수준이. 하지만 인간은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 몸과 마음만으로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 경험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는 나, 그 진짜 나가, 그게 사람들이 뭐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그 진짜 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나는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단군 신화에선. 그래서 그 사랑의 존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의 욕망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행복감의 그 어리석은 공허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 삶,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행복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뱅뱅뱅뱅 돌기만 하는 그 삶의 존재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했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곰이나 호랑이처럼 몸과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당신의 그 진짜 사랑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존재가 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환웅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존재가 동굴로 가라. 100일 동안 있어라. 동굴은 흑암이죠. 그래서 흑암이 100일이라는 이야기는 그 바깥에서 행복감, 화려한 행복감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때가 깨끗이 벗겨질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100은 완전 숫자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그 존재로는 죽어야 한다. 요나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뱃속이 아니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나와 내 몸과 내 마음이 완전히 그 행복감의 존재에서 죽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는 나, 몸, 내 마음, 이 나 주체의 관점이고 지금 이 환웅이 말하는 그 사랑의 존재가 말하는 101은 그 나와 몸과 마음이 실제 완전히 욕망을 따라가던 그 존재로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그것을 시간적으로 이제 100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는데 그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라는 뜻이 되겠죠. 네 옛자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늘과 쑥만 먹어라. 마늘과 쑥은 정혈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새로 바꾸는 거죠. 옛날에 프레디 머큐리인가라고 하는 퀸의 그 리드 싱어가 정말 제가 좋아했던 가수인데 에이즈에 걸렸었죠. 그 사람이 그 계속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에이즈가 들어있는 균이 있는 HIV 균이 있는 그 피를 계속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피로. 결국은 죽었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정혈작용을 한다는 마늘과 쑥을 먹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피를 새로운 피로 바꿔야 한다. 새로운 존재로 놔야 한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로 너의 행복감만을 따르는 그 어리석은 존재의 그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100과 쑥과 마늘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두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곰과 호랑이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그냥 동물들이에요. 동물과 같이 몸과 마음만 가지고 행복감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곰인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인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호랑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호랑이는 홀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실은 곰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상위 계열의 가장 그 먹이사슬의 최첨단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호랑이라고 상징되는 그런 호랑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내 스스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어. 나는 너의 그 사랑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와서 사랑을 준다고 하니 내가 그것도 한번 맛 좀 볼까 하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니? 이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너의 그 사랑,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의 그 사랑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라고 결국 옛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옛자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설국열차에서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윌포드나 길리엄으로 상징되는 사실은 그 둘을 사이에도 모든 사람들 결국은 설국열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죽음 이미 확인된 그 사람들이 바로 호랑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곰은요? 곰은 100일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나왔죠. 여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된 웅녀가 아니죠. 곰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웅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존재의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됐는데 과거의 웅녀는 죽었죠. 그 과거의 웅녀가 누굽니까? 제우스와 같이 욕망의 삶, 행복감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칼리스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칼리스토가 죽고
실제로 곰으로 변한 게 아니라요. 그 칼리스토가 진짜 사랑을 만나니 제우스와 놀아나던 그 가짜 행복인 행복감을 따라 살던 그 삶에서 죽고 돌아서서 진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랑을 향해 자신의 옛자를 완전히 부정하고 그 존재를 향하게 됐다. 빛을 향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다 뒤로 가서 이제 그 사랑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 진리와 연합되니 진정한 사람 인자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그냥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요. 진리와 연합되어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존재인 나. 그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 행복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누구죠? 당군이라는 그 사람, 진짜 최초의 사람을 낳죠. 그 당군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설국열차의 요나와 또 다른 아이, 그 둘의 아이. 왜 둘이에요? 사람 인자가 짝대기가 둘입니다. 연합된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커티스와 남궁민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럼 결국 누구였던 것입니까? 바로 칼리스토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설국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우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제우스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각자 나름대로 원하는 행복감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모두 칼리스토인데, 그 칼리스토는 곰이라고 불리어지는 동물과 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욕망만을 따라 사니까. 그런데 이 칼리스토는 여인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곰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는 호랑이처럼 자기의 옛자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공허한 삶을 반복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다가 왜 태어났는지, 내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는 잘난 맛에 평생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한 공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옛자를 죽이고 진정한 진리를 만나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요나와 그 아이, 새 생명, 죽음과 같은 삶에서 죽고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 그 존재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칼리스토. 칼리스토가 뭐였어요? 곰이요. 그 사랑의 존재와 연합된 그 여인이 원래 뭐였어요? 곰이요. 그래서 설국열차 마지막에 그 존재가 누가 된 것이냐? 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게 되게 끝이 좀 우습게 됐는데 곰이 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삶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어쩌면 나는 정말 행복이 아닌 이 짝퉁 제우스들만 끝없이 쫓아다닌 것 아니었는가 라는 것을 고뇌하는 칼리스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 진짜 행복, 진정한 진리를 만나, 그 사랑의 존재를 만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그 사랑과 연합된 진짜 사람으로 거듭난 그 존재다. 그게 바로 곰이 나타내는 기호입니다.